갑이 100번지 토지를 1억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를 뭐라죠? 의사. 그러니까 의사는 내면적으로 내 생각을 정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 을에게 1억에 사세요라고 내 생각을 알리는 걸 말한다? 표시. 이 외부적으로 내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 두 개를 합쳐서 말한다? 의사 표시다라고 합니다. 의사 표시가 민법의 가장 기초 단어예요, 기초. 근데 의사 표시에도 이름이 있다 했죠? 그럼 지금처럼 100번지 토지를 1억에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이걸 우리가 계약 맺기를 청한다라고 해서 청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약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은 계약 맺기를 원하는 의사 표시다. 그럼 청약을 받은 을도 이 토지를 살까 말까 고민하겠죠. 고민하다가 1억에 사기로 마음속으로 결정했다가 뭐예요? 의사. 그리고는 1억에 사겠습니다라고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표시. 요 의사 표시는 이름이 뭐예요? 승낙. 이렇게 해서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이 100번지라는 동일한 목적물에 1억이라는 동일한 조건 하에 두 사람의 의사가 딱 합치되었다. 이걸 우리가 합의를 이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합의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약이다. 합의나 계약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의사표시에도 청약, 승낙 이렇게 이름이 있듯이 요 계약에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재산권을 이전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한다?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계약을 크게 보면 어디에 속한다? 법률 행위에 속한다 그랬죠. 이 법률 행위가 큰 개념이에요. 법률 행위 속에 세 가지 있죠. 단독 행위, 합동 행위, 계약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법률 행위가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약은 말 그대로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만 맺어갖고는 목적 달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매매에서 팔기로 약속한 사람 이름이 뭐예요? 매도인. 사기로 약속한 사람 이름이 매수인. 매도인의 목적이 뭐죠? 최종적인 목적은 땅을 팔고 돈 1억을 얻는 게 목적이죠. 매수인의 목적이 뭐예요? 대금 1억을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받아가지고 그 100번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 계약만 맺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계약을 지켜야 되겠죠. 계약을 지킨다는 뭐라 그래요? 이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행. 그러니까 계약은 약속을 맺었다는 뜻이고 이행은 뭐다? 약속을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행 날짜가 되면 을은 약속한 대로 대금 1억을 지급할 것이고 갑은 약속한 대로 등기를 이전해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럼 당사자의 관계가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만나가지고 계약 맺고 이행을 함으로써 목적 달성이 되는 이런 계약을 놔주고 하면 일시적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하고는 성질이 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민법의 가장 기초적인 예입니다. 요거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종칙, 물권, 계약법, 특별법 이렇게 있는데 종칙에서 10문제, 물권법에서 14문제, 계약에서 10문제, 특별법에서 6문제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 계약에 관련된 것이 뭐냐면 이 종칙하고 이 계약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계약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민법의 절반을 갖다가 그냥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를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다, 그죠? 네, 그거 한번 빠르게 한번 봅시다. 법률행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랬죠. 그게 뭐예요? 일단은 계약을 맺는 사람이 있어야 돼. 요 계약을 맺는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당사자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마음속으로 행위를 하게 되면 목적을 정해야 되겠죠. 사람이 행위를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든 목적이 없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목적을 정하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정한 목적을 의사표시를 통해서 상대방과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 세 가지가 존재하면 1단계로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말한다.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립 요건 이렇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성립이 되었으면 그거로 끝날 일이 아니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2단계 성립된 법률행위가 제대로 효력을 발생할 것인가를 따져보는 무슨 단계? 효력요건 단계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럼 효력요건 단계에서는 요 1단계 성립요건을 좀 더 상세하게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사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럼 당사자인 사람이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능력이 몇 개예요? 3개죠. 그것이 뭡니까?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요 3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목적은 어떻게 정해야 된다?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되고,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봤다. 그지? 요까지가 완벽하게 효력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의 문턱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 법률 효과가 발생했다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유효라고 표현했죠. 유효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했다. 유효. 유효라고 했어요. 유효. 응? 왜 그래? 응? 희한하네. 유효. 근데 내가 법률행위를 했는데 완벽하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권리 변동의 문턱을 아예 못 넘어간 것이 뭡니까? 무효였죠. 무효. 넘다가 걸쳐 있는 걸 말했죠? 취소 가능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당사자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 효과는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취소 가능이 되든 셋 중 한 개가 되는데 유효와 무효는 확정적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취소 가능은 확정이다 유동이다? 유동적 상태죠. 유동적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장차 유효로 바뀔 수도 있고 무효로 바뀔 수도 있다 했죠. 어떻게 하면 유효가 돼요?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되고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이 과정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떨 때 무효가 되고 어떨 때 취소 가능이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요거는 국회에서 법을 정할 때 미리 정해놓았다 했죠. 그래서 정해놓기를 권리 능력이 없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자 행위를 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행위 능력이 없는 자 행위를 하면 취소 가능이 된다.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누구지? 미성년자 이래 봤죠. 그죠?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도와줘야 돼? 법정 대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누가 된다? 친권자. 이렇게 봤죠. 그죠? 친권자는 누구죠? 미성년자의 부모다.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우리가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타당까지. 그럼 타당성이 없는 행위는 뭐냐? 타당성이 없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가 정한 계약의 목적이 타당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면 채권 채무가 없기 때문에 이 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다면 어떻게 된다? 일반적인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타당성이 없는 무효는 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주고받아 버리면 뭐가 된다? 주고받은 것 자체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주에 봤던 것이 첩계약을 봤을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냐? 이는 안개를 하라 했죠? 어떻게 안개했어요? 궁사, 정윤, 계생 이렇게 안개했다. 그지? 궁이 뭐였더라? 요거는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울 거예요. 궁박, 경솔, 무경험. 이 셋 중 한 개의 약점을 이용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의 결과가 현저한 불균형으로 나타나면 요거는 104조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걸 이제 이걸 끝나고 나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사는 무슨 말이에요? 사행적 행위죠. 사행적 행위란 것은 그 계약의 내용이 도박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도박 빚을 갚을 목적으로 땅을 대신 주기로 했다든지 친구가 도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돈을 빌려줬다든지 밀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출자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행적 행위, 무효다 이랬죠. 정은 무슨 말이에요? 정은 정의에 반한다 이 말이죠. 정의에 반한다. 정의에 반하는 행위. 정의에 반하는 행위. 정의에 반한다는 것은 그 계약의 내용이 범죄다 이런 뜻이에요. 범죄. 그리고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청탁받은 사물을 질한다든지 사람을 죽이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 반세적 행위죠. 이거는 무슨 말이죠? 윤리에 반한다. 윤리에 반하는 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첩계약을 봤을 거예요. 점주로 첩계약을 많이 봤죠, 그지? 첩계약을 맺으면서 하는 정의는 유효다, 무효다? 맺으면서 하는 정의. 무효. 저번에 우리 첩계약을 맺으면서 아파트 주기로 했잖아. 그 정리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무효인데 족부리면 뭐가 돼요? 불법 은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한다, 뭐 한다? 반환 청구를 못 한다, 이렇게 봤잖아.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쭉쭉 알고 있어야 돼요. 첩계약. 우리가 걔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인데 기준점이 평생 동안.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뭐 이혼하지 않겠다, 평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이런 약정은 전부 다 무효다 이렇게 연습했죠. 그럼 예를 한 개씩 알고 있어야 돼. 생은 무슨 말이죠?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거는 판례가 두 개밖에 없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절의 주지스님이 절에 앉은 토지 전부를 사립중학교에다가 정리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런 계약은 절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봤을 거예요. 딱 외우셔야 돼. 그리고 오늘은 요걸 볼 거예요. 궁박, 갱솔, 무경험,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걸 볼 겁니다. 요걸 보기 전에 지금 우리가 타당성이 없는 행위가 몇 조였죠? 103조였죠?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절시에 어긋나는 행위 이렇게 연습했을게요.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면 여기 이제 103조가 있다고. 그 103조 속에 몇 가지가 있다? 궁, 사,
정윤, 계생 6개가 있다는 거지. 그 6개 중에 하나가 뭐다? 104조다. 104조. 그러니까 이 104조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103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104조는 103조 6개 중 한 개의 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시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시규정이다. 지금 우리가 3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35페이지. 오늘부터 35페이지부터 이제 진도가 나올 거예요. 예시규정이다. 예시규정이다. 그거 하나 챙기시고. 그러니까 104조는 103조에 포함되어 있다. 이걸 먼저 머릿속에 였습니다. 엮고 나서 104조를 이제 공부를 합니다. 백사조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판례를 봅니다. 갑이라는 70대 할머니가 저 시장 난전에서 콩나물 팔고 이래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토지 한 필지를 샀어. 토지를 한 필지 산 거예요. 근데 이 토지가 다음 달 도시계획안에서 상업지로 고시될 예정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법 시간에 그런 걸 배울 거예요. 토지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이 뭐다? 상업지야, 상업지. 어떤 땅이 제일 좋을까? 1번 농사가 잘 되는 땅. 2번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땅. 어떤 게 좋아요? 2번이 답이겠죠? 농사지기가 답 나와 안 나와? 답 안 나오거든. 그래서 어떤 땅이 제일 좋다? 건물을 넓게 짓고 높이 올리고 여기 제일 좋은 거야. 나중에 공부 시간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공부 시간. 민법에는 안 배우는데 여기 이제 100평의 토지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바닥 면적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라도 우리가 건폐율 이렇게 표현한다. 건폐율. 건폐율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상업지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한 80%다. 중심 상업지는 90%다. 그럼 이 100평 중에서 90평 바닥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100% 다 쓴다 이렇게 보면 돼. 90평이니까. 옆으로 한 50cm 띄우고 그래야 100% 따질 수 있다. 그런데 자연독지 같은 경우는 20%밖에 못 짓거든. 그러니까 100평이 있어도 몇 평밖에 못 짓는다? 바닥 면적이 20평밖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평을 짓는 땅보다는 80평이나 90평을 짓는 땅이 훨씬 낫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용적률 이런 게 있어요, 용적률. 이게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닌데, 공부 시간에 나올 건데요. 용적률은 뭐냐면, 적이 무슨 말입니까? 적이란 말은 쌓는다 이런 뜻이죠. 쌓는다. 이 적이는 쌓을 적자거든. 쌓는다.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상업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500% 뭐 이래 된다고. 근데 이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뭐 200%, 150%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상업지가 집을 엄청 넓게 짓고 엄청 높이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용 가치가 높으니까. 그래서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은 무슨 땅이다? 제일 좋은 땅은 상업지예요. 그렇게 먼저 머릿속에 넣고, 그래서 이 땅이 상업지로 고시될 예정지고, 지금 현재 시세가 1억 정도 가는데 상업지로 고시가 되면 한 3억 원 가는 땅이야. 근데 그 정보를 입수한 이 을이 이 할머니한테 접근한 거죠. 접근해가지고, 내 친구가 도시계획가에 있는데 정보를 알아보니까 다음 달 도시계획안에서 할머니 토지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간답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공용 수용이 되면 수용 가치가 한 7천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1억 받을 땅을 지금 국가가 수용을 해가면 7천만 원밖에 못 받게 됐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놈이 그 다음날 다시 온 거야. 와가지고 내가 아는 제3자가 그 땅을 좀 사달라 하는데 임자 나섰을 때 빨리 파시죠. 그 사람 한 1억 정도는 준답니다. 시세대로 산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구청이나 시청 가서 알아보지도 않고 약간 갱솔하게 3월 1일 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억을 받고 등기를 넘겼다 칩시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이것이 상업지로
고시된 사실을 할머니가 알게 된 거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할머니 입장에서는 3억이나 받을 땅을 1억 받고 팔았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을 찾아갔겠죠. 가서 뭘 했을까? 내가 1억 돌려줄 테니까 땅을 돌려달라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땅을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겠죠. 돌려주면 문제될 게 있어, 없어? 돌려주면 문제될 게 없어. 점줄이 했죠. 말이 안 될 때 뭘 한다? 법이 들어가는 거야, 법이. 말이 되면 뭐야? 말로 해야지.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법으로 해결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을 배우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합의가 안 됐다는 전제하에 소송을 전제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 소송을 전제해서. 소송이 전제되지 않으면 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민법 실체법이기 때문에 소송을 전제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말을 안 들으니까, 상대방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할머니가 뭐 한다?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소송에서 할머니가 뭘 주장할까?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하겠죠. 예?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땅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야. 무효를 주장할 거예요. 주장하면서 법원에다가 소장을 딱 접수를 할 거야. 그러면 소장을 접수받은 담당 판사가 뭐라 할까? 할머니가 무효를 주장했으니까 할머니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을 하세요. 이러겠죠?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이 뭘 해야 된다?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항상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주장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소송이 붙으면 내가 주장하는 것은 내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소송 안 해봤어? 안 해보는 게 좋긴 좋은데 해보는 것도 괜찮아. 살면서 뭐 살다가 죽을 건데, 그지? 이 세상에 가서 죽을 건데 해볼 건 다 해보고 죽으면 좋겠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근데 소송하면 참 피곤하긴 피곤해. 민사소송은 막 1년, 2년 겁니다. 그죠? 1년 만에 끝나는 소송은 많이 없어요. 한 2년, 막 길이 가면 3년,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막 3년, 4년 겁니다. 그럼 소송이 걸려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 변호사한테 맡겨도요, 불편했습니다. 맡기면 변호사 가만히 있으면 해주나 안 해줘. 또 변호사한테 가서 또 닥달을 하고 또 달래고 막 이래가지고 또 해야 되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항상 소송이 들어가면 내가 주장하는 것은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한 거예요. 내한테 유리한 걸 내가 주장하지. 판사 앞에 가서 내한테 불리한 걸 주장하는 바보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입증은 누가 해라? 주장한 사람이 해라. 주장한 사람이 뭘 주장하니까? 지한테 유리한 걸 주장하니까. 지한테 유리한 걸 주장하니까 유리한 걸 주장한 사람이 네가 유리한 걸 판단해 입증을 해라 이거지. 입증해라.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뭘 입증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입증해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계약을 맺을 당시에 내가 어떤 상태다? 궁박, 갱솔, 무갱. 요 셋 중 한 개의 약점이 있었다 하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요걸 증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으로서 이러한 셋 중 한 개의 약점을 상대방이 뭘 했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는 걸 증명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객관 요건으로서 이러한 셋 중 한 개의 약점을 이용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의 결과가 현저한 불균형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도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입증을 한 거예요. 입증을 하면 그 계약이 뭐다? 무효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죠.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할머니가 소송에서 이겼다. 이러지. 그럼 이기면 그 뒤처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 하는 건데 이것이 일반적인 103조하고 조금 다르더라 이것이. 아까 우리가 여기서 궁, 사, 정, 윤, 계, 생 6개를 봤죠. 그지? 그 103조 6개 중에서 요 104조하고 나머지 요 5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 요 나머지 5개는 둘 다 나빠.
도박을 한 사람도 나쁘고, 도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친구도 나쁘고, 범죄를 한 사람도 나쁘고, 범죄를 시킨 사람도 나쁘고, 둘 다 나쁘니까 둘 다 반환 청구를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 불법인 급이라고 뭘 하는 거예요. 근데 백사주는 둘 다 나빠요? 한 사람만 나빠요? 한쪽만 나쁘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하고 나쁘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불법이 있는 자와 불법이 없는 자를 나누어서 불법이 있는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불법이 없는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차이집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할머니는 불법이 없죠. 그러니까 땅을 대받아간다 이거죠. 근데 상대방 어른 불법이 있죠. 그러니까 돈을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땅은 되돌려받고 매매 대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그래야 다시는 불법을 할까 안 할까? 안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제재를 가는 거야. 거기 이제 한쪽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중에 이제 공부를 다 하면 이제 전환이 나올 거예요. 전환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추인은 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반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본 구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공부하기 전에 미리 뭘 알아야 될까? 개략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불공정한 행위다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요 이야기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판례거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둘 다 불법이 있다, 한쪽만 불법이 있다. 한쪽만 불법이 있는 거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당사자 중 일방에게 무슨 약점이 있더라. 이거 약점이. 공박이 됐든 갱소리 됐든 무갱이 됐든 일정한 약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약점을 상대방이 뭘 했다? 이용을 해야 돼, 이용을. 일방 당사자에게 약점이 있고, 그 약점 셋 중 한 개를 이용을 했고, 근데 이용을 해서 계약을 맺은 결과가 어떻다? 현저하게 균형이 안 맞다. 요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그거는 뭐다? 불공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논리입니다. 요거 이제 봅시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인 연습을 하시면 돼요. 살을 붙입니다. 나중에 이제 책을 보면 알겠지만, 공박이 무슨 말이냐. 공박은 글자 그대로 하면 공공하여 사태가 급박하다를 줄임말이에요. 공박. 공공하여 사태가 급박하다. 공공이 무슨 말인고? 이 곤자를 쓰면 요를 쓴다, 그지? 곤하다, 곤. 원래 그 입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대체로 쌀 정도 들어가면 좋겠다, 이제? 쌀이 들어가면 이제 좋겠죠. 근데 이거는 뭐가 들어갔어? 나무가 들어갔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쌀이 안 들어가고 나무가 들어갔다는 것은 때거리가 있다, 없다? 때거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공공하다, 이런 뜻. 이게 곤자야. 공공하다는 것은 원래 의미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 요걸 말하는데, 우리 민법에서의 이 궁박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지 않고 뭐도 포함된다? 정신적, 심리적, 정치적 모든 약점이 궁박이 될 수 있다. 모든 약점, 그걸 이용했다, 이런 뜻이죠. 갱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무갱음도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무갱음의 의미가 뭐냐?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아무런 갱음이 없다 말이죠. 근데 아무런 갱음이 없다 할 때 그 갱음의 대상이 당의 거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갱음 부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학 용어를 하면 이 사회지체 현상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 계룡산 도사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 계룡산에서 30년간 이제 수도를 한 거예요. 계룡산에서 날고 기지만 대신 시내로 내려오면 세상 물정을 알아 몰라. 30년간 산속에 탁 틀어박혀 있다 보니까 바깥도 몰라, 모욕비도 몰라, 뭐 차비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무경험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속세에서는 어떤 자가 좀 무경험자에 가까울까? 우리 주변에서 사기를 많이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
경험이 없으니까 사기를 당했지. 사기의 기본 요소가 뭐야? 첫 번째 요소, 욕심이 많다. 두 번째 요소, 경험이 없다. 이 두 개거든. 욕심이 많고 경험이 적은 사람은 사기꾼의 1순위 표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기를 당해, 안 당해? 욕심이 없는 사람이 뭐 한다 사기를 당하겠냐고. 사기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욕심이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한 사람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사기당할 때. 기분 좋죠? 지 욕심에 눈이 물어가지고 기분 좋게 한 거야. 근데 뒤에 보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게 사기의 기본 구조 아니야. 나중에 사기를 배우겠지만, 좀 이따 사기 배우겠죠? 사기, 강박, 뭐, 차고 이런 걸 배울 거 아니야, 의사표시할 때.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패턴을 보면 첫 번째 욕심이 많아. 도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거야. 욕심 없는 사람들은 도박도 할 이유도 없고 사기를 당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저 땅 사면 앞으로 10배 오를 거다. 욕심 없는 사람은 내 10배 필요 없다. 내 입에 밥 들어가면 된다. 사기 안 당한다고. 근데 10배 오를 거다 이러니까 뭐야. 기가 혹 해가지고 10배 먹으려고 담배 들다가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런 게 사기거든. 그래서 이 무경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무경험자들이 보면 의외로 이 직업군인들은 30년간 참 군대 생활 하다가 이제 전역을 해서 놓은 거야. 지금은 연금으로 주는데 옛날에는 퇴직금 일시금을 줬거든. 그 하사관들 있잖아. 하사관들 있으면 옛날에는 보면 하사관들이 제대로 딱 나오면 사기꾼들이 그냥 달라붙어요. 그럼 6개월 안에 다 틀리는 거야. 무슨 개인 자영업 해라 막 꼬시가지고 해서 탁 틀어먹고 가는 거야. 요즘에 하도 그게 심하니까 일시금으로 안 주고 뭐야. 연금으로 주는 거야, 연금으로. 노후 보장을 위해서. 직업군인들. 그 다음에 또 사기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들이 사기 많아. 의사는 돈 많죠. 돈은 많은데 사회적 경험이 많아, 적거든. 의사 보면 불쌍찮아. 의사 마누라는 행복하겠지만 의사야 얼마나 불쌍하냐고 생각해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서 계속 찌들린 사람만 만나거든. 행복한 사람하고는 대면을 안 해요. 의사는 항상 불행한 사람들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나무 배나 만지지, 입이나 들여다보지, 코 들여다보지. 의사가 얼마나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직업 중에 하나야. 그 외과 의사 봐버려. 맨날 배 째가지고 피 보지, 남 깊고 있지. 그걸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 의사들이. 수술하고 나오면 막 독한 술을 먹고 막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째보세요. 째고 짚고 피 보고 이러면 얼마나 그 한매를 느끼겠냐.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의사들이 술꾼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사기 경험이 적으니까 사기꾼들한테 많이 당해. 돈은 많고 경험은 적고 이러니까 많이 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당하냐 하면 이제 절의 스님들. 절의 스님들이 또 사회적 경험이 적어가지고 사기를 많이 당해. 그래서 누가 와서 막 절 더 좋은 거 있다 이러면 그 혹 해가지고 막 돈 좀 묻고 날라버리고. 근데 스님이나 이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도 사기를 당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기를 당해도 이 경찰에 신고해요, 안 해요? 무당이 사기를 당하면 신고를 할까, 안 할까? 잘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합니다, 그지?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소문이 어떻게 날까? 지 앞길도 못 가르는 사람이 무슨 남 앞길을 이야기하냐고 이럴 거 아니야. 그 무당 그날부로 그냥 문 닫는 거야. 그 절에도 사기당했다 소리 들으면 절에 신도들이 떨어지요. 스님이 절에 가고 누가 죽을 믿고 가겠냐고. 그런 약점을 또 이용하는 거야, 사기꾼들이. 그 점쟁이들은 사기를 당해도 고소를 잘 안 하거든. 고소하면 막 소문이 나가지고 점쟁이 뭐라 하는 거 같다. 효염이 떨어진다, 뭐라 하나. 그 발이, 떨어지는 거야. 하여튼, 영발이 떨어진다, 하나. 신기가 떨어진다, 하나. 지 일도 모르는데 무슨 지도상이다 하는데 내가 사기당할지 안 할지 물어보냐고 가서 안 물어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업상이 안 한다고. 그런 사람이 무경험이야. 그러니까 이 무경험은 일반적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이것이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나오는 지문이야. 일반적 계엄부족이 특정 영역에서의 계엄부족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세 중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용어사 있어야 되고,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책을 한번 봅시다. 교과서를 어디냐? 35페이지 펴보세요. 교과서 35페이지. 교과서 35페이지를 보면 책이 이제 쭉 나오죠, 그죠? 그 중에서 같이 이제 줄을 한번 쳐봅시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줄 치는 것도 힘들어. 뭔 말인지를 모른다고. 자, 봐볼까? 지금 우리 요거 보는 거예요. 104조. 104조는 아까 어디 103조에 포함되어 있다 있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까 할머니 이야기를 멀리서 엮어봅니다. 할머니가 계약을 맺을 당시에 어떤 상태다? 궁박이거나 갱솔이거나 또는 무경험이다. 그거로 인하여가 무슨 말이야? 그걸 원인으로 해서 이런 뜻이야. 그 약점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이래 되죠. 불공정한 행위가 됐다. 이게 우리가 불공정이다. 그거는 뭐가 된다? 그런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효과가 무효다 이 말입니다. 무효니까 채권 채무가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아까 할머니처럼 이행을 해버렸죠. 그럼 돌려받을 수 있냐 이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오는 거야. 불법이니까 왜? 돌려받을 수 있냐?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러나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수익자가 누구예요? 아까 상대방 아닙니까? 상대방이 지금 3억짜리 땅을 이렇게 사가져왔잖아. 그러니까 불법이 두 사람한테 있다, 한 사람한테만 있다. 수익자 한 사람한테만 있는 거야. 할머니한테는 아무런 불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냐면 이 반환을 청구한다 뭐 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수익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할머니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이루는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득을 얻는 행위는 무효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이게 불공정행위의 기본 구조예요.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게 한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 불공정이에요. 그 다음에 통설과 판례는 104조는 여기 중요합니다. 104조는 아까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103조에 포함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104조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103조의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예시란 말이 중요합니다. 거기다 줄을 딱 쳐야 되겠죠. 예시 규정이다 하는 거 챙기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성립요건. 우리 최근에 지금 객관적 요건부터 나있죠. 반대와 급부와 반대급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불균형 정도는 뭐 지금 내용을 볼 필요 없을 거예요. 지금 기초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주관 요건에 보니까 궁박, 갱솔, 무경험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이거 보기 전에 여기 있을 거야. 궁박, 갱솔, 무경험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끝나서 그 다음에 궁박, 갱솔, 무경험은 모두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된다? 그 중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거기다 줄치고 그 중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궁박의 개념이 나와있죠. 아까 궁박은 사전적 의미는 경제적 궁박에 의미하는데
지금 민법에서의 궁박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모두 포함된다.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포함이 된다 했죠. 모든 일체의 궁박이 포함된다. 그 다음에 무경험도 잘 나옵니다. 시험에서. 무경험도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당의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래 있죠.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을 잘 따라 찍으시고 그 다음 그까지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환 청구 부분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아까 누가 진다 했죠? 할머니 진다 했죠? 그래서 추정하거나 따라서 불공정한 부분을 주장하는 자, 즉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공박경술 무혐의를 증명해야 된다. 그 부분도 챙기시고 그 다음에 효과를 보시면 무효인데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이 된 경우가 중요한 거야. 이행이 된 경우 할머니가 땅을 주고 돈을 받아버렸다. 근데 가만 보니까 둘 다 불법이다. 한쪽만 불법이다. 한쪽만 불법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누구예요? 할머니죠. 할머니를 따라가면 뭐야? 불법이 없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불법이 없는 자는 급박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니까 폭리행위자는 되죠. 폭리행위자는 누구예요? 상대방이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돌려받는 걸 인정한다, 한다? 안 한다, 이거지. 급박한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법이 없는 할머니는 땅을 되돌려받을 수 있고 무효가 되면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야? 매매대금 1억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할머니는 소송에서 승소판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땅도 돌려받고 받은 돈 안 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봤고요. 그 다음에 뭘 보냐면 법률행위 해석은 민법의 기초 구조를 잡는 데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예비 과정에서는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볼 거예요. 의사표시를 봅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그리고 의사표시가 무슨 말이죠? 내면적으로 결정된 내 생각을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거다까지는 우리가 연습을 했죠, 그지? 그렇다면 이 의사표시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지. 의사 플러스 표시가 만나가지고 의사표시가 됐는데 하는 역할은 법률행위를 만드는 핵심 요소다. 아까 법률행위를 만드는 요소가 세 가지였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의사표시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핵심 요소,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이냐 이걸 보는 거야. 내면적으로 결정된 내 생각과 외부적으로 드러난 표시를 일치돼야 될까 불일치돼야 될까? 정상적인 것은 일치돼야 되겠죠. 내 속마음과 드러난 행동이 일치돼야 돼. 속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거는 비정상이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고 그 다음에 의사를 결정할 때 하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하자가 없어야 그게 정상이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강박을 당해가지고 겁을 먹은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했다면 설령 결정된 그대로 표시를 했다 할지라도 이건 결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상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상적으로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유효이라면 되지. 유효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밑바닥을 한번 보자. 맞아. 유효는 소송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소송할 필요가 없다가 무슨 말이야? 다툼이 없다, 이 말이지. 다툼이 없으면 문제거리가 있다, 없다? 문제거리가 없다, 이 말이야.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없지. 문제는 항상 다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민법 문제 40문제 중에서 판례가 36문제 가까이 판례가 나온다 했죠. 거의 한 90% 판례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빡 받아보면 전부 다 마지막에 말해져 있다. 가로 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모든 기출문제가. 그 구절이 안 들어간 문제가 서너 문제밖에 안 돼. 다 판례가 나온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치는 시험은 객관식이죠. 객관식은 답이 2개예요, 하나예요? 객관식은 답이 한 개를 떨어져야지. 한 개를 떨어지려고 하면 판례를 낼 수밖에 없어. 판례가 뭡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쭉쭉쭉 거쳐가지고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겠죠. 우리가 배우는 판례는 100% 무슨 판례? 대법원 판례거든. 그러니까 사건 한 개당 대법원 판례는 몇 개? 한 개씩. 그러니까 답이 하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학설을 시험 내면 어떻게 될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학자들이 보는 견해가 똑같아요, 달라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른 거야. 그러면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객관식 시험에 맞다, 안 맞다? 맞지 않아.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식 시험은 학설이 중요하지만 객관식 시험은 뭐가 중요하다? 판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판례를 보는 거야. 판례가 뭐지? 싸움의 결론이잖아. 싸움을 한 결과가 뭐야? 판례잖아.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가 나온다? 싸움이 붙어야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야. 싸움이 왜 붙지? 무효 사유가 있거나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싸움이 붙는 거야. 유효일 때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전에 미리 범위를 딱딱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거는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행위는 시험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 시험이 나온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거나 책을 읽을 때는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자꾸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냥 소설책에 있듯이 기분 좋게 읽으면 그거는 공부가 아니야. 그냥 책을 읽을 뿐이지. 우리는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잘하면 되는 거야. 열심히 안 하고 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지? 열심히 하고 못하면 그게 제일 깡이고. 그래서 잘해야 돼. 정리를 잘하고 이 필요 없는 거야. 시험을 잘 쳐야 돼, 그냥. 무조건. 그래서 정상이에요, 정상. 유효. 그럼 반대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이게 뭐야? 비정상이겠죠. 그럼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몇 개? 4개가 있어. 4개가. 아니? 그래서 첫 번째가 뭐지? 비진의 표시. 두 번째가 통정, 허위 표시. 세 번째가 착이 뭐지? 착오. 네 번째가 뭐예요?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강박을 당해가지고 겁을 먹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4가지가 있다. 비통착사. 1년 내에 해볼 거야. 비통착사. 비정상이니까 그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취소 가능이 되겠죠. 요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중요하다. 요걸 이제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여기 4가지가 비정상적 의사표시다.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첫날 배웠죠? 첫날 수업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까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원칙은 유효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원칙은 유효.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비진의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네. 이게 그 다음에 통정의 표현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무효. 착오는 이게 왜 이래? 착오는 취소 가능. 사회강박은 취소
가능. 이렇게 보면 되겠다. 예? 예. 근데 이 무효취소는 절대 상대. 상대적 무효취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 공식적으로 따라갑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쭉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비통착사. 잠시 쉬었다가 요거부터 이제 보도록 그렇게